오늘은 제가 우리 스터디형 가족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생활 퀄리티를 굉장히 높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뭐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오늘 그거를 하나를 뭘 뽑았냐? 꿀잠 자는 것. 이거는 개인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누구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여러분이 꿀잠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제가 이거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잠 자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면 자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공부도 별로 안 하고 굉장히 소홀히 하다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내 건강이 왜 이렇게 나빠졌지? 잠이랑 상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에는 뭐라고 적어드렸죠? 5시 반에 벌떡 일어나는 법. 5시 반.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제 주도권. 내가 하루의 주도권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9시에 일어나도 심지어 늦잠을 10시까지 잤어도 주도권을 가지고 간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개운하게 시작하면 좋겠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 탕정 캠퍼스로 이렇게 출퇴근을 할 때 제가 맨날 5시 뭐 반 정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버스를 5시 50분에 타니까, 막 5시 40분에 타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일어났는데 제가 뭐 일어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막 정말 나 못 일어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런 적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책이 있는데 그 책 보고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때 내가 이걸 잘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만 간단하게 지켜도 꿀잠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5가지로 오늘 중요한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잠 자는 비법에 대해서, 아침에 벌떡 개운하게 일어나는 비법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 오늘 이제 얘기는 제가 숙면의 모든 것, 이 책이 이게 정말로 조그만한 책이에요. 굉장히 작은 책입니다. 굉장히 얇고. 근데 이거는 진짜 잠에 관한 정보로 꽉꽉 차 있어요. 이 책 읽고 제가 사연도 옛날에 하나 소개해드렸었죠. 기면증 관련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돼서 정말로 뭐 책으로 목숨 구했습니다. 뭐 이런 저희가 사연도 받아봤고, 이 책은 저희가 이제 로크미디어 고객사 책이죠. 이거는 근데 저희가 로크미디어가 매각이 되기 전에 고 작가님이 판권을 산 책인데, 진짜 제가 고 작가님한테 이 판권은 정말 잘 샀다. 이거는 정말로 여러 사람 인생 쉽게 바꾸는 책이다 하고 제가 고 작가님을 극찬을 했죠. 이건 고 작가님이 판권을 산 책이고 지금은 이제 저희 회사는 아니고 고객사가 된 로크미디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몇 번이라도 다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오늘 거기서 핵심만 소개해드리면은, 일단은 여러분 이거는 여기 좀 밑에 잘렸는데 이게 사이언스 페이퍼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저널에 실린 내용인데, 그러니까 수면 제한, 잠을 못 자게 한 쥐와 잘 자게 한 쥐의 뇌를 비교해 보면은 노인 반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뇌가 깨끗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대조군, 잠을 잘 잔 데는 어떻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깨끗한데 잠을 못 잔 애들은 어떻죠? 그러니까 3주 동안 수면 제한을 실시하자 알츠하이머 쥐의 대뇌피질에서 노인 반점의 축적이 광범위하게 항진되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면 여러분 뇌가 깨끗해지지 않아요. 이러면 여러분 뭐죠? 치매 걸려요, 치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데이터로 뭘 알고 있냐면은 11시에서 12시가 은근히 유튜브 이 시청 피크 시간이에요. 굉장히 트래픽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 시간에 굉장히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 잠을 방해하고, 그때 자기 전에 왜 스마트폰을 보면 안 되는지 제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상관관계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남성분들도 있기는 한데 좀 작은 편이에요. 뭐냐면은 비만과 수면 시간의 상관관계, BMI, 이거 데이터가 굉장히 깁니다. 60만 명이고 50만 명. 이게 아마 일본 데이터일 거예요. 아닌가? 아무튼 이게 굉장히 큰 데이터인데 8시간 잤을 때, 7시간 잤을 때 어떻죠? 비만 정도가 제일 낮아요. 여기는 조금 이게 있죠. 오차 범위도 여기 조금 있고. 근데 어때요? 아무튼 잠을 적게 자거나 제대로 못 잤을 때 어때요? 비만이 되는 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여성분들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여성분들 여러분 잠 잘 주무셔야 되는데 이거를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거는 진짜 개인적 차원에서 국가전 차원에서 우리가 개운하게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또 다른 책도 읽을 거고 관련해서 어떤 뭐 논문이 나오거나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계속 여러분들을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잠 잘 자야 된다. 저는 체력은 진짜 쓰레기거든요. 제가 진짜 유일하게 우리나라 1등으로 잘하는 게 잠 잘 자는 거. 제가 여러분 또 잠을 많이 못 자서 몸을 많이 망쳤어요. 이 책이 수면 부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그거는 소개 안 하는데 여러분 수면 부채는 나중에 한꺼번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꾸 몰아서 자거나 규칙적으로 안 자죠? 그러면 여러분 잠자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요. 자꾸 늘어나지만 여러분 건강은 계속 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수면의 퀄리티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그거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당사자였다. 맨날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 막 자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다. 그냥 건강 비싼 줄 알아야 되는데 몰랐죠? 일단은 여러분 이런 거 구체적으로 아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책에 진짜 내용이 꽉꽉 차 있거든요. 자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지어 새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는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는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비렘 수면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사이클이 나오죠. 잠자는 사이클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비렘 수면, 비렘 수면, 비렘 수면, 비렘 수면이잖아요. 여기 이제 비렘 수면 설명이 있죠. 비렘 수면, 깊은 잠으로 새벽이 될수록 얕아지고 짧아진다. 렘 수면, 얕은 잠으로 새벽이 될수록 길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는 은근히 그러니까 잠을 푹 안 자는 거예요. 근데 잠은 언제 많이 잔다? 초반에. 잠자는 초반에 비렘 수면이 얼마나 길고 깊숙하게 이루어지냐인데 만약에 여러분 주변 환경에서 잠 잘 때 초반에 누가 여러분을 툭 깨우거나 뭐 때문에 깨는 환경이 있거나 아니면 뭐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마다 사정이 있겠지 아무튼 깨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가 없고 숙면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린이만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책에 이제 박사님이 뭐라고 말해주시냐면은 성장 호르몬은 어른도 나온대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어떻다? 안 늙는다. 덜 늙는다. 그러니까 미인은 잠꾸러기가 맞죠. 근데 늦잠꾸러기가 아니라 미인은 초반에 잠 잘 때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 환경을 이렇게 잠을 잘 때 굉장히 뭔가를 방해를 안 받게.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뒤에 내용들이 다 이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초반 비렘 수면이 굉장히 이렇게 퀄리티가 높아야 되는데 이제 뒤에 가면은 이게 우리가 퀄리티 낮은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씩 봐볼게요. 첫 번째는 자는 초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전 3시간 전에는 먹으면 안 된다. 배가 부르면 잠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배고파서 잠이 안 오니까 뭐 먹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배가 부르면 잠이 온다. 그러나 소화기관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대로 자면 우리가 신체 기능의 스위치를 꺼야 되는데 끄지 못하는 거예요. 이 또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왜? 그럼 소화가 다 되면 스위치가 꺼질 거잖아요. 그렇죠? 스위치가 꺼져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스위치가 꺼져 있어야 비렘 수면을 활발하게, 그러니까 깊게 잘 텐데, 딴 게 뭔가 비렘 수면을 나는 자는 것 같지만 소화기관은 계속 먹은 거 소화시키고 있어. 어때요? 그럼 비렘 수면이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기 전에 3시간 전에 뭐 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2-3시간이라 나왔는데 3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섭취한 음식물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또 심지어 왜? 야간에 발현되는 식이 유전자 중에 하나가 지방을 축적하는 효소의 작용을 높인 사실로 최근에 연구를 통해 판명됐기 때문에 그때 먹은 거는 또 다 지방으로 간다.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12시에 주무신다. 그럼 9시에 딱 뭐 먹으시면 안 돼요. 심지어 저는 여기서 제 이제 개인적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저희 집은 저녁을 굉장히 일찍 먹어요. 6시 안팎, 6시 전에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재석 씨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한번 봐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과일도 먹고 하는데 간식도 먹고 하는데 아무튼 8시 전에 다 먹습니다. 8시 전에. 그 위에는 일절 안 먹어요.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배가 고픈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적용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 여러분 12시에 주무신다. 그러면 뭐 8시에 뭘 좀 먹으세요.
그럼 이제 4시간 동안 소화가 될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너무 배고프다 그러면 9시에 뭐 이제 최후의 보루 이제 데드라인이죠. 이때 드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화 완벽하게 시킨 다음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게 조금 되면 8시, 7시로 늘리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배가 고파서 아침에, 왜냐면 허기가 지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깹니다. 정말로 저는 옛날에는 한창 뭔가 기초대사량이 지금보다 더 높을 때는 정말 6시에 딱 뭐 먹고 자죠. 그러면은 아침에 배가 고파서 깨요. 진짜로. 내가 더 자고 싶어도 허기가 져서 깹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배가 부르면은 여러분 어때요? 소화기관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체 기능 스위치를 다 끄지 않기 때문에 수면 퀄리티가 높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쁜데, 심지어 이제 좀 충분히 일찍 먹어서 배까지 고프다? 그러면은 꿀잠 플러스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는 저만의 개인적 노하우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 노하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거 여러분 너무 심각하죠.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자기 전까지 보면 요거 비렘 수면이 충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치매 걸린다니까요. 뇌 썩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뇌 썩는다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11시 전에 다 끝내세요. 12시에 주무시면 1시간 전에 다 끝내세요. 그러면서 그때 독서를 하시거나 뭐 좀 이렇게, 왜냐면은 스마트폰은 자극이 너무 심해요. 블루라이트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자극이 그냥 압도적으로 세요. 막 그다음에 재밌는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감을 자극하잖아요. 귀도 자극하고 시각도 자극하고, 그러니까 딴 거보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진짜로 자극이 너무 세다. 그래서 어떻다? 그러니까 여기 다음 거죠.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면 안 된다. 야간에 블루라이트를 대량으로 받으면 멜라놉신을 자극해 멜라토닌의 합성과 분비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잠이 안 온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이것은 단순히 블루라이트의 영향이라고만은 단언할 수 있다. 이거는 아직 좀 왈가왈부하대요. 뭐 100% 결론이 난 건 아닌데, 확실한 건 뭐다? 밤늦게까지 디지털 기기를 조작함으로써 시각과 뇌가 계속 활동하여 뇌의 과긴장 상태가 풀리지 않는 이유도 있다.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듣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책은 되게 단조롭잖아요. 그 다음에 눈 자극도 좀 덜하잖아요. 블루라이트도 없고. 아니면 뭐 여러분 뭐 다른 거 하세요. 뭐 이렇게 뭐 일기를 쓴다든지 하루를 정리하다든지 아니면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것 중에 좀 이렇게 차분하고 밤에 해야 될 것들을 뒤로 미루세요. 이거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은데, 저는 삼성 다닐 때 5시 얼추 몇 번에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뭐 10시부터는 스마트폰을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아예 안 본 것 같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냥 안 보고 와이프랑 얘기하고 놀고 그냥 그러다 잔 것 같아요. 책 보고. 이거를 안 하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 삼성 다닐 때 그때 잠도 사실 7시간도 못 자서 6시간 잘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거예요. 6시간은 수면이 좀 부족한 겁니다.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평균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다 편차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로 그냥 삼으면 되지, 평균에 무조건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까지 먹고 예를 들어 이것까지 했다. 그러면 저 삼성 못 다녔을 거예요. 왜냐면 잠의 퀄리티가 너무 나쁘니까 회사 가서 이렇게 빌빌빌빌 대면서 뭐 했겠어요? 너무 어려웠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자야 된다. 그냥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여기 아까 뭐 100만 명 조사한 건가, 이 앞쪽에. 근데 사망률이 가장 낮았던 시간은 7시간. 6시간 반에서 7시간 반. 그러니까 저는 수면 시간 안전빵으로 7시간에서 8시간, 7시간에서 7시간 반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유전자 문제도 있고 뭐 쇼트 슬리퍼도 있으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3시간만 사람들은 이거 대규모 분석을 해본 거예요. 사망률이 1.3배나 높고, 심지어 그냥 너무 많이 자는 사람도 사망률이 높았다. 이거는 다른 전 세계로 조사한 건가, 미국에서 조사한가, 그런데 일본에서도 또 따로 조사했는데 10만 명을 10년 추적을 했는데 어떻다? 7.5시간 잔 사람, 7.1시간 잔 사람이 평균 시간이었는데 10년 후에 가장 사망률이 낮았던 건 몇 시간이었냐? 7시간인 사람들. 그러니까 7시간 반 정도. 그냥 뭐 뒤척이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잠 드는 게 이렇게 따지고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12시에 눈 감았다고 잠자는 건 아니니까 또 눕는 시간까지 해서 하면 한 7시간에서 8시간 자면은 충분하다. 저는 7시간 자거든요. 충분하다. 7시간 반에서 7시간, 8시간 자는데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잠을 막 6시간만 주무시는 분, 4시간 주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또 체질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이걸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소변 때문에 중간에 일어난다. 그런 분들은 다 비뇨기과 가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치료받으면 낫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인데 좀 철학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제가 정말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일이 여러분 기대가 되면은 새벽 5시 반이 아니라 새벽 3시 반에도 일어납니다. 긴장 근데 매일 하면 별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이 기대가 되면,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 꿈이 있으면은, 내가 그다음에 아침에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게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전에 하지 마시고, 뭐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러면은 똑같이 하루에 내가 스마트폰을 1시간을 하더라도 11시에서 12시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새벽 6시에서 7시에 하시는 분들, 아침에 잠도 번쩍 깨고, 뭐 제가 뭐 이게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조사된 건 없지만 일단은 앞에 결과들을 추론해서 적용해 보면은 아침에 하세요. 아침에. 그다음에 여러분이 내일 전 세계 일주를 시작을 해요. 근데 비행기가 8시 비행기네. 공항에 6시에 도착해야 돼서 5시에 일어나야 돼. 못 일어날까? 일어날 거야. 딱 알람 없이도 일어납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해보신 분들 알아요. 주식에 빠진 분들이 맨 처음에 주식이 재밌거든요. 돈도 만약에 좀 이렇게 따면은, 벌면은 재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월요일이 그렇게 기다려져.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진짜 월요일이 왜 이렇게 안 오나, 진짜 이게 너무 기다려져요. 그 월요병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단기간,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거죠. 그래서 목표가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고, 배워야 될 게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아침에 잘 일어나지죠. 잘 일어나지. 그러니까 목표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뭐랄까, 이거는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의무일 수도 있는데, 엄마들 기가 막히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왜? 아이들 밥 먹여야 되고 일찍 보니까. 엄마들은 그러니까 자식이 삶인 거죠. 뭐 아빠가 하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면 뭐 나눠서 하는 분들. 근데 저는 엄마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저는. 근데 아직도 엄마가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내일 해야 될 게 있고 기대가 되죠. 그다음에 그게 좀, 근데 그래서 엄마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힘들게 일어나는 분들도 있죠. 이게 삶이라는 게, 이게 앞에 것들 잘 안 지키시는 분들, 잠 충분히 안 자고 뭐 스마트폰 보시고, 왜냐면 뭐 자기 전에만 잠깐 시간이 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또 뭐 드시고, 그다음에 초반에 잠 좀 설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소변 때문에 1시간 자고 벌떡 일어나. 그래놓고 쭉 자. 그런 습관, 최악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내일이 기대가 되면은 무조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기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이 매일매일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하고 싶어요. 빨리 사무실에 오고 싶어요. 아니면 집에서라도 하고 싶어요. 저는 항상 내일이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7시 반에서 7시 50분 사이에는 알람 없이 일어나요. 그냥 12시에 자거든요. 12시 반 사이에. 1시에 잘 때도 많고. 제가 7시간, 저도 좀 잠을 잘 자야겠네요. 갑자기 이거 보니까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니까 7시간 안 자는 날이 조금 있네요. 보니까 더 자야 되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 소름 돋게 알람 없이 일어납니다. 뭐 우리 딸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저는 뭐 어디 가도 알람 없이도 그냥 일어나요. 습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저는 해야 될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정해져 있어요. 내일 막 너무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 일이 여러분이 내일 막 너무 하고 싶은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겠죠.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아침에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난다? 아침에 하고 싶은 것들, 나를 발전시키는 일들, 나를 설레게 하는 일을 아침에 배치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또 10,000명 중에 또 100분은 그게 또 먹힙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기대가 되면 일어난다. 그래서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목표가. 그 다음에 회사 가는 것도 좀 기분 좋게 가시고, 회사에 가서도 회사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자영업을 하고 계셔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미부여도 더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은 조금씩 더 긍정적 목표가 되겠죠. 단순히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우리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돈 모아서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의미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일을 해도 의미부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 50% 이상일 거예요. 똑같이 월급쟁이여도.
근데 이게 되면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사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5개 쭉 정리해보면 어떻게? 자는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 전 3시간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전 스마트폰 보면 안 된다. 충분히 자야 된다. 내일이 기대가 되면 무조건 일어난다. 꿀잠 못 자면 어떻게 된다? 비만 되고 뇌 썩는다. 뇌 썩는다. 관련해서 자세한 거는 이 숙면의 모든 것, 저희 고객사 책, 저희가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는 고객사 책, 로크미디어 책에 잘 나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얇아요. 이 책이 몇 쪽이야? 이 책 240쪽밖에 안 되고 책이 보통 책의 70% 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서점에서 각 잡고 읽어도 여러분 스마트폰에 메모하시면서 5시간 안에 다 읽습니다. 3시간 만에도 읽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점에서 보셔도 좋다. 로크미디어는 훌륭한 출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 꿀잠 자는 거. 꿀잠 자는 거 잘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또 시간 나면은 리마인드 차원에서 앞으로도 또 1년에 한두 번은 꼭 말씀드리겠다 라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